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네,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다 돼 있거든요. 그거보다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건데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죠. 눈 뜨고 코 베이는 건데 이걸 이제 막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 안산에서 집단 전세 사기 나온 거 아세요?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피해 규모를 측정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호실이 500채 정도 되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게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전세 사기가 예전에 비해서 뭐 언론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2023년 6월 이후로 누적 건수가 36,950명이라고 하고요. 그 피해 금액은 4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조 7천억 원. 정부가 3월 10일에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거든요. 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입신고 다음날에 비극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 공공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발생을 해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네,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에 효력이 발생하다 돼 있거든요. 그거보다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5월 1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치면 5월 2일 공공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5월 1일에 돈을 받은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5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그걸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건데 이거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하는 거죠. 눈 뜨고 코 베이는 건데 이걸 이제 막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 대책을 보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즉시 이 대항력이 생기게끔 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등기소나 은행과 주민센터 간에 이런 연계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서는 다 표시가 되지만 은행은 모르잖아요. 은행은 모르다 보니까 대출이 되고 또 등기소도 모르니까 등기가 되고 그리고 법률은 다음날 공공시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됐던 건데 정부에서 좀 바로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3월 10일에 대책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좀 강력한 대책이 될 것 같거든요.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를 하는 거니까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등록이 되면 주민센터에서는 바로 이제 또 등록이 당연히 되고 이것도 공유가 돼요. 은행에 공유가 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그 내역이 뜨면 대출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우 좀 강력한 정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인데 왜 이제서야 이런 거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법률이 그렇게 돼 있었다니까요. 이상하게. 그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법을 정하지 않았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왔을 때 정해졌을 텐데 제가 옛날에 뭐 15년 전에 배울 때 그랬으니까 그걸로 장난쳐가지고 피해본 사람이 지금 없길 정말. 그렇죠. 그래서 좋겠네요. 근데 이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6월 정도 돼야 이제 시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건 또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아까 규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정이 돼야 돼요. 이 지금 개정 지금 중이거든요. 확실히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효력을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적용된다는 거 꼭 아시고 그 전에는 만약에 같은 날 저당권 설정하면 순위가 된다라고 아셔야 되고 만약에 염려되시면 나도 전세권 설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도 이제 등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안심 전세 어플 있는 거 아세요? 임차인들 무조건 까셔야 되거든요. 꽤 잘 돼 있어요. 저도 들어가서 자세히 봤거든요. 꽤 잘 돼 있어서 무조건 까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개정한다고 하니까 반영되면 꽤 괜찮은 어플일 거거든요. 이제 집주인의 정보를 한 번에 다 들여본다는 거거든요. 지금 등기부 떼려면 뭐 인터넷 등기소 가서 또 발급받아야 되고 국세 체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받으려면 홈택스에 들어가거나 세무서 가서 떼야 되거든요.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든지 뭐 전입세대 열람원 같은 걸 떼려면 또 주민센터 가야 돼요. 다 별개의 기관을 가야 되는데 이 어플이 만약에 개정이 되면 한 번에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훨씬 편한 부분이 있고요. 다가구 주택에서 우선순위를 잘 알 수 없다고 하는 걸로 또 사기를 많이 치거든요. 제가 어제 그 장르만 여의도 채널에 이제 갔다 왔었거든요. 거기 정프로님이 이제 다가구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셨었거든요. 다가구 주택에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전입세대 열람원이랑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내가 직접 발급받아서 우선순위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걸 말 안 하면서 사기를 많이 치는데 그것도 개정이 돼서 이제 어플 들어가면 한 번에 이제 전세 세입자들의 우선순위를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또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품이 적게 들고는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하나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플은 2026년 9월쯤에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반영이 안 될 거고요. 2026년 9월쯤에 만약에 전세 어플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 증명원, 뭐 국세 완납 증명원, 지방세 완납 증명원 같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도 그 선순위 내용도 임대인이 아직까지는 동의를 해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그 설명 의무를 확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문제만 생기면 일단 공인중개사를 때려잡아요. 저도 공인중개사잖아요.
아니 너무 맞네요. 너무한 거 아닌가? 왜 공인중개사만 때려잡나?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어쨌든 막 그런 설명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이런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집주인의 국세 완납 증명원, 지방세 완납 증명원 같은 걸 반드시 교부하고 설명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임대인이 안 주면 임대인이 안 줬음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럼 중개인 책임 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고지받았음. 이렇게 쓰면 중개사는 책임 묻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책임 묻겠다는 거죠. 중개사분들만 힘듭니다. 아니 언론에 워낙 뭐 사기에 연루된 국민 중에서 이런 게 많이 보도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다 너무 꼼꼼하고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95%는 다 괜찮은 중개사님이에요. 5%의 그 문제 있는 중개사 때문에 인식이 좀 안 좋아지는 건데 대부분 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공인중개사분의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뭐 영업 정지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도 전세 안심 전세 어플에 들어가시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지방세 체납 여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행과 주민센터 간의 교류, 연계가 잘 되게 하겠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 확정이자를 받으면 은행에도 바로 공유가 돼야 돼요. 바로 공유가 되면 그 이후에 집주인, 매도인이 대출 받으려고 왔을 때 제출이 안 되겠죠. 제 예상에는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뭐 2026년 9월부터 이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잔금을 낸과 동시에 바로 전입신고 뛰어가야 됩니다. 한 명은 잔금 치름과 동시에 주민센터에 대가하고 있다가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고가 없잖아요. 바로 그게 공유가 되니까 늦게 가면 안 돼요. 뭐 이사 다 끝나고 다음에 가야지 하면 그 사이에 또 안 되잖아요, 보호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올해 6월이나 9월 뭐 법률이 개정되거나 전세 어플이 반영이 돼야 시행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현재 단계에서 제가 좀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계약 당일에 반드시 발급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발급받기 전에 뭐 가압류나 가등기 걸려 있거나 뭐 압류돼 있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하자 있는 물건을 계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계약금을 반환받거나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70% 최소 이하가 되는 매물로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도 이제 시세 조율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들어가면 실제로 매매했던 매매 가격이 나오고요.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에 들어가도 빌라나 오피스텔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전세 안심 어플에 들어가서 다 나오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너무 보증금 높게 책정돼 있으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보험이 되는 물건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지금 전세는 보증보험이 안 되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월세 계약하시면 바로 전입신고 확정이자를 받으시고요. 걱정되시면 전세권 설정까지 바로 그날 하시라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집주인이 뭐 국세 완납 증명원, 지방세 완납 증명원 같은 걸 교부하지 않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집은 계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알짜 법률 정보 정리해서 꾸준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